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리우현입니다. 네. 산산조각입니다. 각도기 역사는. 네. 네. 일본이 일단 저기 저가로 끝났어. 아침에 얼마지? 4% 빠져가지고 미쳤다. 뭐 이러고 4.8% 빠져서 야 미쳤다 했는데 네네. 5.8% 빠져서 끝났어요. 일단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폭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뭐 일본이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뭐 관심 바뀌고 아니 그게 아니고 관심 바뀐 게 아니고 대만도 다 빠지고 뭐 다 빠져가지고 뭐, 이놈들이 이래버리면 우리 못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 어차피 우리가 일본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엔화 환율이 1,500원에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뭐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네. 어제 일단은 뭐 올랐던 대만도 4.4% 우리보다 더 빠졌어. 어제 오른 거까지 다 한꺼번에 다 뺐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뭐 호재가 아니라니까. 뭐 인하하는 시기가 좀 뭐 잘 또 맞았으면은 호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워낙 뭐 밀고 밀려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 예. 일단 지금 갑자기 그 오늘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예, 뭐 나스닥을 뭐 기본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하락하면서 예, 네. 우리나라 증시에 뭐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뭐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고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안 좋으면서 예, 이 정도까지 국내 시장이 빠질 건 아니었는데 경기 침체라는 그런 이제 무거운 주제에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역시 장이 예,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 나스닥 S&P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 아니요. 많이 올랐잖아. 지금 작년도 연말 그 저기가 종가가 얼마냐면은 15,000이에요. 15,000. 근데 지금 막 엄청 빠졌다고 해도 17,000이야. 여전히 10몇 프로 올라 있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거기 빠질 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야, 좀 너무 비싼데 저거 빠지면 저거 우리나라 아직 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저거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딱 지금 그게 나왔어요. 네. 예, 일단 무사하셨습니까 한 주간? 예? 한 주간 무사하셨어요? 현금 많은 사람 행복하잖아. 근데 표정 보니까 현금 없는 모양이네. 저요? 나는 항상 현금 있는데. 있는데 왜 표정이 왜 그래? 신났지 그러면. 여기서 신난 표정을 지어야 돼 지금? 그러면 좀 아니 속으로는 좋아? 아니 들어오는 좋은 표정이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아니 표정이 안 좋은 좋던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네. 예, 뭐 갖고 있는 거 빠졌는데 뭐 좋을 리는 없지. 뭐 주식 50%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변태처럼 빠지면 기분 좋아하기로 했어. 와 살 거 많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살 거 많은 뭐에 돈이 없는데 나처럼 돈이 있던가. 난 돈 있어도 뭐 그렇게 오늘 사고 싶은 생각이 막 엄청 들진 않던데 그냥 조금 아주 조금 샀으면 조금. 네.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 올랐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한 종목 올랐으면. 아니, 오늘 종목이 꽤 많은데 한 종목 올랐어요. 오늘 저기 상승 종목이 10분의 1이에요. 하락 종목 그 대비해가지고 거래소에서는 660개 올랐고 870개 떨어졌고요. 아니겠지. 무슨 60개 올랐겠지. 60개 아니 60개 오르고 870개 떨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10% 정도 올랐고 10%도 안 돼요. 안 되지. 코스닥은 140개 오르고 1,480개 떨어지고. 네. 거의 뭐 10개 중에 한 개만 올랐다. 10개 중에. 예, 그렇죠. 뭐 많이 떨어졌고 거래소 같은 경우 3.65% 하락해서 2,676. 야, 연초 가격이네. 2,655에서 거의 지금 이 연초 이제 지수고 네. 코스닥은 4.2% 빠져서 779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이하고. 그지? 네. 그 거래소에서 개인이 1조 6천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8,400억 매도, 기관이 7,700억 매도. 코스닥은 뭐 개인이 2,400억 매수, 외국인이 1,500억 매도, 기관이 900억 매도했습니다. 오늘 오른 업종은 통신 업종 하나 있고요. 기계 업종이 5% 하락, 한미반도체가 9% 하락하면서 부산 에너빌리티 5% 하락하면서 좀 기계 업종을 하락으로 좀 크게 이끌었고 전기전자가 뭐 4%. 네. 당연히 뭐 하이닉스가 10% 빠지면서 하이닉스 10% 깜짝 놀랐더라. 삼성전자가 4% 빠졌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오늘 뭐 밸류업 종목들도 많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들도. 그렇죠. 네. 보험 뭐 은행 뭐 다 뭐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일단은 일단은 지금 지수 보면 네. 여기서 2,630 그 이하로 내려가면
상승 추세는 깨진 거라고 이제 완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언제 상승 추세가 있었어? 최근에 상승 추세이긴 했지. 한 1년 정도. 아니, 저점을 높이면 상승 추세죠. 예. 일단은 뭐 네. 그래서 일단은 깨지면 뭐 이거는 이제 또 뭐 하락 추세로 바뀔지는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예, 지금은 일단 그런 위치에 서 있다. 야. 지수가.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는 오른 게 없어가지고 좀 다행이다. 그리고 야간 선물 한 2%대 빠졌으니까 그래. 2%는 뭐도 맞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정도인데. 2%만 빠졌으면 선방. 그렇지. 그래서 한 2% 정도 얻어 2% 중반대 얻어 맞겠네 하고 시작했는데 웬걸 3% 중반. 아니, 왜냐면 이게 일본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 지금 그리고 계속 저가 주시하고 있는 엔화가 저는 150엔 회귀가 설마 되지 않을까?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손절 물량 나오면 더 깨지는데 했는데 와, 더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일본 엔화이 달러당 148.84로 한 단계 다시 더 내려갔어요. 일단 미국의 채권 트레이더들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75p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9월, 11월, 뭐 12월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보는 걸로 예, 나타났고요. 일단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네. 큰 종목 7개 비중을 보면 10년 전에는 거의 한 9% 정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이 전체 S&P 500 중에서 9%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네. 아주 좋았을 때 뭐 한 1, 2주 전에 34% 일곱 종목이 7개 종목이 500개 중에서 거의 뭐 35%를 차지하면 이게 확실히 과하네. 쏠림이 뭐 그 전에도 이제 22년도에 한 29%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꼭지를 찍고 다시 20%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세로 봐도 좀 굉장히 과하게 지금 비중이 높다. 네. 그래서 저 일전에도 뭐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뭐 어떤 저 약세론자가 이제 퇴출되고 뭐 야, 그분 진짜 정확하게 꼭지에서 잘렸어. 지금 뭐 상황에서 보면. 저번에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엄청 버블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약세론자가 피를 토하면서 떠난 거, 그다음 마지막 강세론자가 피를 토하면서 떠나는 거, 뭐 이런 뉴스가 진짜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 뉴스야 그런 게. 네, 그때 뭐가 나왔냐면 엔비디아가 뭐 지금 3조 달러 가까이 가 있잖아요. 네. 30조 달러인가 간다고 누가 거기 미국에서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게 미국 지금 GDP가 27조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략 27조인데 어떻게 한 회사가 그 나라 GDP를 다 한다는 개념이나 비슷한 거잖아. 사실은 30조 시가총액이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30조 근처의 매출을 하든가 아니면 30조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니 미국 시장 뭐 17배, 18배니 그러면 30조가 되려면 1년에 1조 중반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야 영업이익 기준 한 1조 5천억 내야 된다는 얘기야. 한 회사가. 매년 뭐 200%씩 성장하면 되지 뭐. 1조 5천억이면 얼마야? 지금 1조 5천억 얼마야? 1조 5천억이면은 2천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2천조. 한국 돈으로 2천조 원을 한 회사가 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너무 넌센스 아니야? 뭐 돈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돼? 그렇게 되려면. 네. 너무 이제 희망 사항을 크게 부풀려서 그런 전망이 있으면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뭐 좋았다. 이렇게 어제 이제 발표가 났고 112억 달러 수출을 했고요. 4개월 연속 5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동기 대비해서 90%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현재는 뭐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거는 좋다. 수출이나 현재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좋다. D램도 뭐 가격이 뭐 73%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전달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 MCP라고 멀티칩 패키지 되어 있는 그런 칩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수출 단가가 140% 정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전달 대비해서도 2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멀티칩이 HBM 같은 거겠네. 멀티칩이니까 모듈.
뭐 하여튼 뭐 디램 모듈을 HBM이라고 부르니까. 아 디램 모듈은 따로 있구나.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런 게 뭐더라. 네.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7월달 그 디램 그 PC에 들어가는 디램 고정가 발표를 좀 했는데 PC OEM 업체들 간에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OEM 업체하고 공급 네. 업체,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협상을 하는데 가격을 이제 8에서 13% 정도 인상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3분기에 그렇게 하기로 지금 인상을 하기로 했고 네. 2분기에는 15에서 20% 인상을 했대요. 그래서 네. 그거보다는 조금 둔화가 됐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네.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린 데서 있고. 또 올린 거니까는 뭐 수출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마진도 올라가겠네요. 퀄컴하고 AMD의 그 CPU를 탑재한 그 AI PC 가격이 2분기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뭐 요쪽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DDR5 모듈 같은 경우에도 가격 프리미엄이 DDR4에 대비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 고정가를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공급업체에서 좀 이제 크게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차 협상이 좀 이제 안 됐고 구매자들이 거절을 했대요.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한 20% 정도 높은 가격을 좀 제시를 했다는데 뭐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3에서 18%로 좀 낮춰서 협상이 8월달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뭐 여기 이렇게 공급업체는 누구야?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몇 개 더 몇 개 있어. 없죠. 예.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여하튼간에 그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방향성은 AI 수요가 뭐 지속성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말괄부 해봐야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근데 어쨌든 지금 되니까. 2분기가 물량이 안 늘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3분기 7, 8,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7월 달도 보여줬지만 8월 달도 최소한 비슷하겠네. 그러면 3분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음. 뭐 만약에 뭐 4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AI 쪽 투자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걔네들 그 빅테크들이 경기 침체 와서 좀 줄일까 이럴 수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이번에 구글도 그랬고 발언을 봐서는 일단은 가는 거예요.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는 가는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믿지 말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걔네들 말을 무슨 걔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걸 믿어가지고 아이 뭐 계속 투자를 할 거야 이러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 왜 뭐 걔네들이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뭐 손실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자꾸 100% 확신하면 안 된다니까. 걔네들은 그냥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야. 상황에 맞게끔 운용을 내가 하는 거지. 무슨 뭐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게 뭐 100% 걔네가 계속 그거-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걸 보면은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 계약을 한 거는 가야지. 그 계약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인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뭐 이 배터리 같은 것도 지금 어제 율촌화학 같은 거 1조 4천억 그냥 날려버리는데 무슨 계약 아니 계약이 바인딩된 계약도 앞으로 아닌데. 10년간 이런 계약은 날아갈 수 있어. 이건 보면 선불금 주고 이거 확정 몇 개 확정한 거 오더 메이드가 된 거야. 혹시 뭐 요런 이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면 그좀 이 댓글에 오더 남겨주시면 메이드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오더 메이드 됐다고 봐야 돼. 이거는 아닐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제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갑자기 그 주문해놓고 나 안 할래요. 이거하고 다르지. 지금 내년 거는 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제작하는 게 아니고 내년 건 그냥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지 구두로. 무슨 내년 걸 제작을 해 하지도 않는 걸 자꾸 뭘 그걸 그런 걸 이렇게 다 믿고 그래요. 그런 걸 뭘 아니 그 이거 믿어. 저기 전자협회 저기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오더가 끝난 거를 갖고 가는 거라서 그것까지 인정해야 되는데 주문하는 사람이 갑이잖아. 빅테크가 갑이죠. 지금 이제 걔네가 좀 있으면 갑이 되지. 지금이야 뭐 엔비디아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수요가 줄면은 걔네가 주문하는 사람이 갑이 되지. 그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어쨌든
AI를 쓰는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줄이겠다는 하여튼 얘기를 저랑 하는 게 의견이 없잖아요. 다르니까요. 네. 뭐 그렇게 알아서 근데 저기 장이 많이 구독자들이 빠져서 뭔가 판단하시면 돼요. 날카로워졌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얘기가 하는 게 네. 어쨌든 뭐 저희 이렇게 한다고 서로 뭐 그런 사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엔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이키자로 될 거냐, V자가 될 거냐, 뭐 U자가 될 거냐 이거는 가능성은 V자는 좀 힘든 것 같고 U자 아니면 나이키인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섣불리 좀 예측하기가 미국 대선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선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하여튼 보면 2분기 실적이 뭐 바닥권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나마 뭐 보합 정도, 아유, 강보합 정도로 강했지. 강보합 정도로 이제 선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실적 최악으로 나왔다고 조금 인식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한 1년간 여전히 뭐 저는 똑같은 입장이고 1년간 나쁘긴 하겠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 예, 그거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6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6% 증가해서 144만 대. 근데 미국이 6%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중국은 29% 증가를 했습니다. 뭐 중국이 거의 뭐 85만 대니까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다 중국. 네. 60%는 중국이 팔고 있다. 미국이 14만 대, 유럽이 3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럽은 지금 4% 감소했고요. YOY 감소했고 한국은 2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가 마이너스 32% 감소를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고 참 안타깝네요. 현대기아차가 아주 잘하는데. 네. 배터리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CATL이나 BYD가 20%대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LG 엔솔은 1%, 파나소닉은 24% 감소. 그럼 파나소닉 감소한 거는 테슬라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테슬라 쪽이 감소한 이유가 크겠죠. 그래서 네. 배터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미국하고 유럽 쪽 향이 많아가지고 그쪽이 지금 계속 부진한 상황이라 네. 이쪽이 뭐 좀 회복돼야 뭐 펀더멘탈은 그때서야 좋아질 거다 이렇게 네.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쩐 유럽 재고 부분을 좀 채워넣는 부분하고 3분기 GM에서 나오는 신차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추세 반전은 조금 뭐 네. 미지수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때가 되면은 좋아질 때가 오긴 할 겁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그렇죠. 뭐 언제 뭐 사이클 시크리컬이니까요. 뭐 네.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결국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 쓰게 돼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제 잠깐 조금 어려운 기간이고 지금. 그러니까 1년 전에 뭐 2030년도에 뭐가 될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전기차가 50% 그게 잘못된 예측이라 이거야. 예. 그때 그게 너무 이제 장밋빛 전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 양극재 업체들도 뭐 70만 톤 한다, 80만 톤 한다 난리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전망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다 틀린 거다. 지금 그대로 갈 수가 없다 지금은. 예. 그래서 뭐 양극재 업체들도 다 지금 공장 같은 거 이제 뭐 줄이기로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전망은 틀렸다. 그거대로 그렇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보호도가 아니라고 할 그때쯤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적기가 오겠죠. 그런 고민을 좀 해보. 지금 모두가 2차 전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어. 희망이 싸그리 없어져야 돼요. 네. 우리 저기 건설 같은 거 희망이 없잖아. 건설이 왜 희망이 없어요? 지금 희망이 어디 있어? 부동산 가격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좋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도 건설업체가 희망이 없잖아 지금. 진짜 희망이 없는 거지. 그리고 뭐 저 SK온 같은 경우에 이제 4,600억 정도 2분기 적자를 발표를 했고요. 뭐 무지하게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도 뭐 3분기에는 뭐 줄일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아서 그나마 이런 2분기 바닥설은 이런 업체들이 좀 근데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애널리스트들 분석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이 물러나기로 하고 해리스가 이제 바톤 터치를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해리스가 뭐 좀 우세하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합주에서 뭐 실제로 뭐 좀 앞섰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선거를 치르잖아요. 뭐 광고비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 그 총기 사고가 있은 이후로 이제 모금을 좀 많이 해서 한 3억 불 정도 지금 모아놨대요.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 해리스한테 물려주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2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금액이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돈으로 하면 해리스가 이길 거다. 예, 그렇게 좀 왜냐하면 이게 또 저기 뭐 여론을 반영하는 또 그런 거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있었을 때는 거의 저기 모금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큰 돈이 모여들었고 앞으로도 뭐 계속 뭐 모금이 잘 될 거다. 그래서 해리스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분석들이 좀 있어서 2차 전지가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점점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야, 그럼 우리 유튜브 열심히 하다 보면 유튜브에 대통령 광고 실겠네. 유튜브 대통령 그게? 후보 광고. 그렇게는 안 될 걸. 유튜브는 왜 우리 싸게 받아주지 뭐. 우리까지는 순서가 안 오지 여기까지. 저기 큰데 먼저 큰 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간의 얘기들은 뭐 민주당이 이제 그 승리를 하려면 주가가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거는 또 반대 작용이 좀 있을 걸로. 아니 참 생각됩니다. 미국 참 얼마나 떨어졌다고 지금 지수상은 얼마 안 떨어졌다니까.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8%인가 지금 떨어진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물론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네. 그리고 화장품 수출이 이제 7월 달에 또 굉장히 뭐 양호했습니다. 전체로 6.86억 달러 수출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를 했고 전월비 대비 5%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수출 지역 보면 중국은 감소를 했어요. 14%. 근데 홍콩은 43% 증가를 해서 중국하고 홍콩하고 그냥 합치면 마이너스 6% 감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70% 정도 증가를 했고 일본도 28%. 그래서 뭐 아시아나 일본, 미국이 주요 이제 화장품 수출 루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한국의 그 화장품은 그렇죠. 미국이 지금 핵심이다. 하여튼 뭐 미국에 잘 팔면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잘 팔면 그렇게 되고 2차 전지도 사실 미국에다가 이제 IRA 해가지고 잘 팔아서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받은 거거든요. 네.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밸류에이션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네. 삼양식품도 미국에서 이제 한번 터져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 크게 받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화장품 관련주들은 근데 이미 주가는 한번 터졌지. 뭐 실리콘투 같은 거는 뭐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올랐죠. 뭐 화장품을 네. 여기서 뭐 추격해서 매수를 하겠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예. 주가 측면에서는 뭐 다 반영이 많이 됐다. 예. 지금 반영이 좀 안 된 섹터는 조선 정도가 있는데 조선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당장 오늘부터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닌데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서너 번 나오면 떨어진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올랐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7월 첫째 주에 그 코로나 신규 입원 환자가 한 90명 정도였는데 지난주에 465명으로 5배 이상 급증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또 이제 그 냉방 장치 많이 쓰고 그렇지 그럼- 추워. 예, 요즘 전철 오래 타면 추워. 짧게 타면 상관없는데 그럼- 길게 네. 타면 추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갑자기 또 코로나가 사무실에 안 추워요? 저희는 지금 춥진 않아요. 좀 과하더라고. 나 옷 입고 있어 사무실에서. 그 정도로 춥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뭐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살짝 생겼대요. 그래서 네. 그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하튼간에 이 좀 원래 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령층이나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뭐 TMF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티몬 미메프 사태. 예,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잘 보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할 만한 일이 있거든요. 예. 뭐가요? 이 TMF 사태를 보면은 얘네가 이제 평소에는 그런 어떤 물품을 판매할 때 그런 이제 쿠폰이나
세일을 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근데 음. 갑자기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막 과한 세일을 이제 했다. 과하게 할인해서 팔았어요 얘네들이. 음. 근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될 수 없는 수준이거든 원래는. 그걸 뭐 어떻게 해서 뭐 할인 그 하는 비용을 다 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음. 뭐 이벤트성으로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채권 시장도 갑자기 금리가 막 튀어요. 그럼 막 자꾸 물량이 나오고 점점 짧아져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뭐 위험 신호지. 예, 양극단에 있는 그런 수익률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면 이제 좀 피해야 된다. 뭐 뭔가 특이한 좀 약간 좀 과도한 뭐 금리를 제시한다거나 그러면 항상 그 안에는 큰 위험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거는 이렇게 조심하셔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연간 30% 이상 수익률 보장 드려요. 그런 거는 이제 이제 사기지 이제. 그런 그때부터 사기지. 저 새끼 사기꾼이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팀원하고 UF 저희 와이프가 이제 쇼핑을 하니까 온라인 쇼핑 하잖아요. 여행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은 아닌데 뭐가 되게 싸게 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뭐 이상하다고 막 와이프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걔네들 좀 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머지 포인트라는 것도 그런 류의 이제 뭐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포인트? 머지 포인트라고 있었어요. 또 머지 있었어요. 포인트. 그때 뭐 한 굉장히 손해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는 거야. 맞습니다. 공짜 점심 먹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준을 잡을 때 그 항상 어떤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보시면 근데 주식시장이 우리 올해 한국 시장이 뭐 이제 몇 프로 올랐어요? 2% 정도밖에 안 오른 거잖아. 1% 올랐겠다. 1%. 거의 뭐 거래소는 그렇죠. 오른 게 없을 텐데. 2,655에서 시작하니까 1% 올랐네. 2,670이죠? 1% 올랐잖아. 1670이죠 지금.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국 시장에서 올해 10% 수익률을 코스트가 했어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그 합산하면 마이너스잖아. 근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8% 수익 났다 그러면 그건 잘한 거예요. 5% 수익 났어도 잘한 거지. 근데 미국 가서 했는데 3% 수익 났다. 그건 못한 거지. 연초 대비. 미국에 이렇게 하자. 미국에서 10% 났고 한국에서 5% 나면 뭐가 더 잘했느냐? 뭐가 더 잘했습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잘한 거지.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래서 수치도 중요하잖아요. 절대 평가도 중요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그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준점을 갖고 봐야 좀 더 객관적인 툴을 갖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계좌가 나 올해 뭐 하나도 못 먹었어. 저 친구들은 20% 30% 났는데 수익 났는데 나는 지금 5%야. 그랬던 분들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아마 미국 시장으로 막판에 건너가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지. 아마도 7월 초에 미국 6월 달에 7월 달에 그런 것 때문에 속 아파 가지고 미국장 넘어가신 분들은 지금 분명히 앞불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갖는 게 그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흔들리고 자기 길을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 대비 이 정도면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여기서 신상에 유리하더라. 어떻습니까? 저는 욕심이 없어요 지금. 올해 뭐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2%인가 그런데 네. 어쩔 수 없죠. 저는 오늘 하루 엄청 빠졌어요. 평균 플러스였는데 평균 오늘부로 아마 마이너스로 빠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러니까요. 뭐 여러분들 좀 우린 이걸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이거 못하면은 밥줄 잘려요. 근데도 상황이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흔들렸다고 저희들 보시면서 쟤들 봐라. 쟤들도 마이너스라네. 그러면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그거 크게 하루 나온 거가 이건 심리지. 그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이 물량 던진 거지. 이게 침체로 가는 첫 길이 아니야. 심리가 그렇게 읽게 만드는 거지. 일단 심리에 속지 마세요. 예, 네. 반등이 곧 나올 거다. 예, 곧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나스닥이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만 왕창 빠져가지고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는 오른 것도 없이 빠졌으니까 좀 아프긴 하지.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거시 쪽에서는 엔화가 언제 안정이 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유럽 시장 어떻게 되나요? 유럽 시장까지 한번
오늘 중국 마감이 없으니까 오늘 중국 시장도 빠졌습니다. 뭐 본토 시장은 한 1%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홍콩은 많이 빠졌네. 확실히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이라서 2%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제 막 시작한 유럽 시장 얘들 또 빠지네. 닥스 1.5, 빠졌으니까 빠지겠죠. 네, 프랑스 0.9% 정도 수준 빠지면서 유럽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오늘 미국 시장에도 조금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는 저는 150엔 기준으로 밑으로 빠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힘들지만 네. 주말 뭐 할 거예요? 주말에 뭐 특별히 뭘 하려는 건 없습니다. 저는 잠을 좀 많이 잘 거고요. 네, 운동 더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